역사상 최악의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합니다. 백화점 안은 퇴근 시간을 맞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5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잔해 속에 갇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지진이나 폭탄 테러 등 겉으로 드러난 붕괴 원인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물은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비극적인 재앙을 불러왔을까요? 콘크리트와 강철, 그리고 유리가 한데 어우러져 하늘 높이 솟아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도전하는 이 고층 건물들은 공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건축물들입니다. 특히 안전을 위한 설계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붕괴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의로 무너뜨리지 않는 한 말이죠. 발파 해체 작업 시엔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내부 구조물을 폭발물로 파괴합니다. 건물이 저절로 붕괴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저녁, 대한민국 서울. 고급스러운 삼풍백화점에서는 1000명이 넘는 손님들이 마지막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최신 설계로 지어진 삼풍백화점은 건축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호화로운 해외 명품점을 비롯해 고급 상점들로 가득한 이곳에는 매일 4만여 명의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이들 대부분은 건물의 안정성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고 5층 건물의 지붕이 갑자기 무너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저녁 6시가 다 됐을 무렵 백화점 안에는 약 1,500명이 있었습니다. 손님 대부분은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인 지하 식품 매장에 몰려 있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들어와 있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수천 톤의 콘크리트가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위험 징후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진동 소리뿐입니다. 지하철 타면 이렇게 지하철 들어오기 전에 좀 이렇게 울리는 그런 소리 있죠. 그런 느낌. 놀란 손님들은 대피할 곳을 찾아 뛰기 시작합니다. 건물 위쪽에서는 5층 바닥이 무너져 내립니다. 쏟아져 내린 콘크리트는 아래층을 차례대로 무너뜨렸고 건물은 지하 4층까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은 2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삼풍백화점의 북쪽 건물 전체는 부서진 콘크리트와 철골이 뒤엉킨 잔해 더미로 변했고 구역의 반이 사라졌습니다. 승강기와 비상계단이 있던 건물 일부분만이 묘지의 비석처럼 서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은 몇 초밖에 없었습니다. 지상 5계층에 있던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백 명이 산더미 같은 잔해 속에 갇힌 채 구조를 요청합니다. 지하의 상황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고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건축가와 기술자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결같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There was no evidence of a gas explosion. There was no evidence of a terrorist bomb. There was no evidence of a plane crash. There was no evidence for a structure to perish under its own weight is a real shocker to the engineering community. 사고 발생 몇 시간 만에 기술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지 못합니다. 완전히 땅속으로 꺼져버린 상태가 돼가지고 마치 건물이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내가 스트럭처럴 엔지니어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설계 결함이 5년 된 건물을 무너뜨렸을까요? 아니면 기술적인 실수였을까요? 조사단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동안 생존자 수색 작업이 긴박하게 진행됩니다. 도시 전역의 구조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정경일 소방관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그 전쟁의 그 한 단면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죽어 있는 사람들의 그 또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아우성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립니다. 잔해더미 한가운데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가장자리부터 수색을 시작합니다. 부상과 공기 부족에 신음하는 생존자가 잔해더미 속에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조대원들은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잔해를 신속하게 파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또 다른 붕괴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나 생존자 모두에게 위험한 작업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전선이 사방에 널려 있고 파편 조각엔 불이 붙습니다. 자욱한 유독성 연기는 구조 작업을 더디게 만듭니다. 이런 속도라면 며칠이 걸려야 지하 4층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콘크리트와 강철 더미 아래에 19살의 박승현 양이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박승현 양은 아동복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동복 매장은 지하 1층 북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이날은 더위 때문인지 평상시보다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여름엔 냉방장치까지 꺼졌습니다. 옥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문만 있었어요. 그냥 금이 좀 가고 건물이 좀 약간 주저앉았다고. 사람들은 그냥 그걸 소문으로만 생각했지 그렇게 건물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일하고 그랬어요. 6시 직전, 박승현 양은 위쪽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듯한 소리를 듣습니다. 박승현 양은 계단 쪽으로 달려갔지만 끝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의식을 되찾은 박승현 양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었고 자신이 잔해 속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약간의 생채기와 멍만 있을 뿐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리면 구조대원들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렇게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 못하고 그냥 금방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백화점 직원들이 저를 구해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하 1층 잔해 사이에 갇힌 그녀는 잔해더미 거의 밑바닥에 매몰되어 있고 그 위로 5층 건물에 잔해가 쌓여 있습니다. 한편 지상에선 생존자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구조 작업도 활기를 띱니다. 몇 시간 후 생존자 수는 더욱 증가합니다. 하지만 매몰된 많은 생존자들에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사단은 건물이 붕괴된 원인을 찾아 나섭니다. 가장 의심이 가는 부분은 콘크리트입니다. 부실 자재 사용으로 건물이 붕괴된 사고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1999년) 진도 7.4의 강력한 지진이 터키를 강타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약 10만 채의 건물이 붕괴됐고 대부분이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서도 건물벽의 콘크리트에 구멍이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에 물을 너무 많이 섞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조사단은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류의 압축 강도를 조사합니다. 콘크리트는 부서지지 않았고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결국 붕괴 원인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붕괴되기 전의 건물 상태를 조사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일이 잘못되어 이런 끔찍한 결말로 이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잔해더미 속에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피해 규모가 밝혀지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사고 다음 날 사망자 수는 수백 명에 이를 것이 확실해졌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 사고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Everybody wanted to understand right away what went on. When a normal, everyday, workaday building comes down, everybody is shocked. It's rare and it just should not happen. 삼풍백화점 같은 건물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게 새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그 용도가 주거용이든 사무용이든 혹은 상가용이든 상관없이 삼풍백화점에 적용된 공법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법입니다. 바로 플랫 슬래브 공법입니다. 건축계에서 믿음직스럽게 여겼던 이 공법은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신뢰성도 높습니다. Frankly, it is a terribly forgiving structural design to screw up. You have to work so hard to screw up a flat slab building. You have to do something really stupid. 플랫 슬래브 공법은 밑에서부터 위로 지어 올라갑니다. 한 층이 완성되면 다음 층을 지탱하는 콘크리트 기둥을 세웁니다.
콘크리트 안에는 건물의 바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백 개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이 들어갑니다. 기술자들에게 콘크리트와 철근의 결합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입니다. It's one of God's gifts to the engineering world that steel and concrete have exactly the same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You can put steel and concrete and heat them both and cool them both, and they expand uniformly. So the concrete doesn't crack off the steel or the steel doesn't pull out of the concrete. That's a miracle. You know, most people don't appreciate that. That is a miracle. 플랫 슬래브 구조에서 각 층의 하중은 기둥에 있는 철근과 콘크리트에 분산됩니다. 그리고 기둥은 모든 층의 하중을 지면으로 전달합니다. 정상적인 건물에선 하중이 다양한 경로로 지면에 전달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은 강도와 내구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플랫 슬래브 구조의 건물이 붕괴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단서는 설계 도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의 문제점은 착공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사무용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도중 소유주는 백화점으로 변경하길 원했습니다. 건설업체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유주는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계열사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흔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구조 전문가, 스트럭처 엔지니어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가지고 변경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삼풍백화점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무시됐고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트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구획벽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통로를 뚫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 기둥의 크기와 모양을 변경했습니다. 삼풍백화점과 같은 플랫 슬래브 구조에서는 기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풍백화점 설계자들은 표준 하중 계산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설계 도면에서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새로운 건설업체는 지지기둥의 지름을 79cm에서 58cm로 25%나 줄였습니다. 심지어 에스컬레이터 근처의 기둥들은 더 많이 줄였습니다. 이것이 붕괴의 원인이었을까요? 견고한 설계에 가해진 작은 변경 하나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을까요? 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81년 미국 캔자스 시티 하얏트 리젠시 호텔 로비는 금요일 저녁 무도회에 참석한 연인들로 북적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구름다리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동작을 따라합니다. 이들은 건물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는 상상도 못합니다. 이제 나사 하나가 풀리고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Pop, pop. It sounds like metal hitting metal. Pop, pop. 이 파열음은 끔찍한 결함을 가진 나사가 내는 소리입니다. 가장 위에 있던 구름다리가 무너지며 아래쪽 구름다리 위로 떨어지고 다시 사람들로 가득한 무도회장을 덮칩니다. (114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이 사고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붕괴 사고로 기록됩니다. 방송국 기자인 마이클은 당시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You believe that when you go into a building that it's going to be relatively safe, that it's put together well. When something like this happens, it's a betrayal of trust. 그렇다면 붕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붕괴 이후 구조공학자 웨인 리슈카는 지역 신문사의 의뢰를 받고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삼풍백화점처럼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구름다리를 천장에 매다는 방식을 바꾼 것이었죠. 건설업체는 2개의 구름다리를 연결봉 하나로 고정하는 대신 2개를 사용했고 이 방식은 검증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This was something that was just so minor that nobody bothered to ever look at it, and they never looked at it from day one. 시간이 지나면서 구름다리를 고정하는 연결봉에 받침대가 찢겨 나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Once the weld started to unzip, it just came down. That it unzipped the night of the tea dance was just chance. It could have unzipped 2 weeks after the thing were built, or it could have lasted another several years. It was an accident waiting to happen. 삼풍백화점의 붕괴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가늘어진 기둥이 유일한 결함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있을지 모르는 결함을 찾기 위해 조사단은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 하중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소유주는 원래 4층 건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풍백화점은 5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약 3,000톤의 콘크리트를 추가로 쏟아부으며 한계층을 더 올렸습니다. 지지기둥에 보강 없이 말이죠. 하중은 더욱 증가합니다. 백화점을 개관했을 때 5층의 대부분은 식당에 임대되었고 무거운 주방 설비가 들어왔습니다. 또한 전통 한식당을 수용하면서 건물 5층의 하중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바닥에 난방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께 30cm의 콘크리트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하중이 기둥에 무리를 주면서 건물 전체가 붕괴됐을까요? 조사단은 사고 현장에 단서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붕괴 후 며칠째 구조 작업은 계속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진 못합니다. 잔해 속에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만은 잔해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붕괴 사고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기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바랄 수 있는 한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종종 커다란 판 모양으로 부서집니다. 이 콘크리트 판이 떨어지면서 계단이나 다른 구조물에 걸릴 경우 이런 고립된 피신처가 생길 수 있고 운이 좋은 사람은 잔해에 깔리지 않고 잠시 동안 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19살의 박승현 양은 계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 속에 갇히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박승현 양은 이곳에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구 없어요? 하지만 정적만이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가 작은 피난처로 스며들어옵니다. 자신의 위치만 알릴 수 있다면 구조대원들이 구출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너졌으니까 주변에 옷이며 이렇게 그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나무 그 판 상자 세팔풀가 옆에 있길래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한편 훨씬 위쪽에 있는 구조대원들은 박승현 양을 더욱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 결정을 내립니다. 이들은 거대한 잔해를 철거하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합니다. 잔해가 무너지면 밑에 있던 생존자가 깔릴 수도 있습니다. 잔해더미 맨 아래의 콘크리트 속에 갇혀 있는 박승현 양은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쪽에서 기계음이 약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리도 들립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떨어진 잔해 너머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아니, 힘내. 잔해 속에 갇힌 사람은 박승현 양의 동료였습니다. 나 좀 살려줘. 건이랑 얘기를 한 게 건이가 너무 되게 고통스러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저보고 좀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애원하고 그러니까 다친 것 같은데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제가 말을 하지 말라고 힘드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건이는 되게 너무 되게 고통스러워했었어요. 건이는. 한편 지상에선 구조대원들의 사기를 한껏 끌어올리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신발 매장에서 일하던 젊은 남성이 발견된 것입니다. 덥고 어두운 잔해 속에 일주일 이상을 갇혀 있었지만 21살의 최명석 군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생존은 잔해더미 속에 또 다른 생존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강한 희망을 심어줍니다. 구조대원들은 수색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하지만 생존자 중 한 명에겐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승현 양의 동료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언니가 죽었다는 생각을 했을 때도 무섭지도 않았고 나중에 사람들 목소리 났을 때도 무섭지도 않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정말로 계속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마음에는 그게 막 불안하거나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잠이 더 잘 오지 않았나. 이제 건물이 붕괴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조사단은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해 나섭니다. 조사의 초점은 건물 5층의 과도한 하중에서 옥상으로 옮겨졌고 더 많은 계산착오와 실수가 발견됩니다. 소유주는 넓은 매장의 냉방용으로 거대한 냉방 설비 3대를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설비 자체의 무게만 총 36톤에 달했습니다. 여름에 냉각수까지 채워질 경우 무게는 약 3배로 늘어나 87톤에 이르고 이는 설계 하중의 4배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건설업체가 계산한 하중을 검토한 결과 이들은 추가 하중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중을 전달하는 기둥의 두께를 줄인 것입니다.
건설업체가 저지른 실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기본 설계는 매우 탄탄했기 때문에 건물은 5년 이상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고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삼풍백화점에선 위험 신호가 나타났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Typically, a steel reinforced concrete building can't just arbitrarily collapse. It has to start cracking. It has to start spalling. It has to start breaking. Now, you can ignore the building, of course, but typically it gives you a lot of warning that it's in trouble. 보통은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위험 징후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파리 외곽의 유명한 건축물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2003년 루아시 샤를 드골 국제공항은 변신을 시도합니다. 넓은 공간의 새로운 터미널은 최신 설계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문제의 터미널은 가장 최근에 완공됐고 길고 넓은 중앙홀의 지붕은 마치 공중에 뜬 것처럼 보였습니다. When you're inside the structure, it appears to be staying up by magic because all the parts that are creating the illusion are on the outside of the structure. 강철 이음새어 버팀대가 양쪽에서 타원형의 지붕을 잡아당겨 공중에 떠있게 만듭니다. 비록 독창적으로 설계된 구조물이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개관한 지 11개월 후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시멘트 조각이 떨어집니다. 공항 당국은 신속하게 사고 지역을 봉쇄합니다. 잠시 후 터미널의 지붕 일부가 무너집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설계 기법이 그렇듯 샤를 드골 공항의 설계 기법도 처음 시도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술과 안전성은 한계에 도달했지만 건물이 위태롭다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풍백화점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사방에서 위험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일 오후 5층 식당의 천장에서 균열이 발견됩니다. 주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흙이 떨어지고 바닥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은 심하게 기울어 있습니다. 식당은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들은 건물 검사관을 부릅니다. 검사관은 손상된 옥상과 내려앉은 주방 바닥을 직접 살펴봅니다. 이것은 전날 촬영된 사진입니다. 검사관은 건물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옥상에만 문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냉방장치의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냉방장치 가동을 중단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불러 천장 균열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보수 작업이 끝날 때까지 5층을 폐쇄합니다. 또한 건물주는 귀중품들을 지하로 옮기게 한 후 자신들은 건물을 떠납니다. 하지만 나머지 층에서는 영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건물이 위험하다는 어떤 암시도 주지 않았습니다. It's clear they knew the building was in distress. It was a fatally dying structure and they still left people in it.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16일째. 추가 생존자 발견에 대한 희망이 꺼져가고 철거 작업도 과감하게 진행됩니다. 이들은 잔해 아래에서 한 젊은 여성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잔해가 무너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박승현 양은 며칠째 의식을 잃었다 찾았다를 반복합니다. 이제 위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목소리나 작은 파이프로 도움을 청하기엔 주변 소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잔해 더미가 흔들립니다. 중장비 무게 때문에 잔해가 무너져 내립니다. 빈 공간은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몇 년간 파멸을 향해 서서히 나아갔던 건물은 이제 마지막 생존자를 위협합니다. 한편 조사단은 건물을 낭떠러지 끝으로 내몬 마지막 과실을 발견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조사한 결과 수많은 계산 착오와 과도한 비용 삭감이 발견됩니다. 발견된 계산 착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체는 기둥의 지름을 25%나 줄였고 에스컬레이터 근처의 기둥은 여기서 더 깎아냈습니다. 게다가 한계층을 더 올렸고 무거운 설비까지 들여놓았습니다. 또한 콘크리트판과 기둥의 연결 부위를 보강하는 지판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판의 강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저 맥카티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I'm simulating the effect of putting reinforcing bar between the column and what's going to be the floor structure. 여기서 작고 동그란 딱지가 지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Now I'm going to take the floor, put it on our building, and voila, we have a building. I'm using water now to simulate the weight addition to the structure. If this were a department store, this could be merchandise. There is tremendous redundancy between the pillars that support the load. 이 말은 기둥 하나가 없어져도 하중이 분산되어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I have completely removed a column. And you can see the other columns pick up the load of the floor and still conduct it down to the foundation. 하지만 지판이 약할 경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삼풍백화점의 지판은 5년 동안 버텨냈고 이후 기둥은 지판을 뚫고 옥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붕괴 전날 찍은 사진을 보면 손상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실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체는 바닥에 L자형 철근을 끼워 넣는 대신 벽에 약간만 들어가는 철근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붕괴가 시작되면 붕괴 속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건물에 무리를 준 과도한 하중이 붕괴의 단순한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삼풍백화점을 무너뜨린 최후의 결정타가 있었을까요? 잔해 속에서 세 개의 단서가 더 발견됩니다. 바로 거대한 냉방장치입니다. 삼풍백화점은 넓은 매장의 냉방을 위해 29톤의 냉방장치 3개를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그 무게는 설계 하중의 4배에 달했습니다. 냉방장치가 가동되고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들은 마지막 실수를 저지릅니다. 붕괴 2년 전 이들은 냉방장치를 옮기기로 합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기중기를 사용하지 않는 끔찍한 실수를 범합니다. 대신 냉방장치를 굴림대에 싣고 반대쪽으로 밀고 갑니다. 무거운 냉방장치가 이동하면서 지붕 전체에 균열이 생깁니다. I'm appalled at how fast and loose they were playing with the physics. You can't defy the laws of physics, and that's what you're attempting to do here. 균열이 발생한 옥상의 콘크리트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기둥에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이 처지고 밑에 있던 기둥이 뚫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붕괴 전날 촬영한 지붕 사진을 보면 피해 정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년 반 동안 서 있었던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1995년 6월 29일 옥상에 균열이 생긴 지 22개월 후 건물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날 오후 5층에 있는 기둥들이 옥상을 뚫고 올라갑니다. 식당의 탁자들은 불길할 정도로 기웁니다. 5층 바닥이 처지면서 약해진 옥상 바닥까지 끌어당기고 균열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식당 천장에서도 균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직전 마지막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5층 에스컬레이터 근처의 가장 얇은 기둥이 제일 먼저 무너지고 옥상 바닥까지 끌어당기며 떨어집니다. 삼풍백화점의 맨 위에 있는 바닥 2개가 무너집니다. 이젠 그 무엇도 붕괴를 막지 못합니다. Very quickly, you see what happens. Everything is in the basement in no time. 한편 잔해 아래에 갇혀있는 19살의 박승현 양은 자신이 매몰된 지 5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6일째 약간의 물만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붕괴된 건물 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추가 생존자 발견에 대한 기대를 벌인 채 철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박승현 양이 매몰된 지점을 파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줄기 햇빛이 비춥니다. 작업자들이 굴착기로 위에 있던 콘크리트를 치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포크레인이 바로 제 얼굴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생각조차 할 시간도 없이, 안 그러면 제가 뭐 다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작업자들은 살려달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처음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깥에서 저한테 거기 사람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 있다고 구조대원 아저씨가 손으로 일일이 다 팠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마주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박승현 양은 잔해 속에서 구출됩니다. 놀랍게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낙관적인 사고와 기적과도 같은 행운이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박승현 양은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박승현 양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살아 돌아온 약 1000명의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501명의 희생자는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붕괴 사고의 내막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분개합니다. 건물 소유주와 그의 아들은 형사상 과실로 감옥에 수감됩니다. 또한 백화점을 짓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유한 사실도 밝혀집니다. 관련 공무원 12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정부는 최근 건설된 건물을 모두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건축 관련 법규도 강화합니다. 그렇다면 소유주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 삼풍백화점은 하루에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박승현 양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도 죽었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건물은 붕괴돼서는 안 되며 대부분은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건물들은 계속 건설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설계와 검증받지 않은 공법으로 말이죠. 우리는 안전성의 한계를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Anytime you take a design closer and closer to the limit of the material, and anytime you shrink a factor of safety, with each foot closer to the edge of the cliff, place each foot down very carefully. 21세기는 마술로 세워진 듯한 경이적인 건축물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뛰어난 설계와 공법으로 제대로 건설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우리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를 더 늦기 전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